춘설이 잘 안 된다고? 네. 그러면 내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해보도록 하자. 춘설 정지용.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 그리고 살아난 양이 꿈 같기에 설하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움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하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이 작품은 1941년에 백록담이라는 시집에 있었던 시네. 그러면 뭐 일제시대네. 일제시대의 춘설이라는 소담스런, 어떻게 보면은 뭐 현실적인 그런 개념과는 전혀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작품을 쓴 것처럼 보이네. 그렇지만 지용형의 그 어떤 걸 생각해 보면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어쩌면 춘설이라는 봄 끝에, 지난번에도 2월에 눈 많이 왔었잖아. 그게 춘설이었거든. 그리고 여기 우수절이 2월 한 15일 뒤쪽에, 보통 2월 한 18일? 절기는 양력이니까 정해져 있잖아. 날짜가 비슷하게. 아마 17일이나 18일이나 이때가 우수절일 거야. 그때쯤에, 지난번 우리도 그때쯤에 눈 엄청 와가지고 밤에 막 차들 막 그랬던 기억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제목으로만 보면 마치 꽃샘바람처럼 봄이 오는 걸 가로막고 싶어서 마치 내리는 눈처럼. 그러면 춘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야 원래. 자, 겨울은 봄이 가지 못하게 잡는 어떤 그런 기분이고, 이 눈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겨울이 힘을 못 쓴다는 의미, 즉 봄이 쫙 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 그 두 가지 의미를 춘설은 함께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작품을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내재적 관점에서 현실을 반영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외재적 관점 말고 주로 이 작품은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을 했겠지. 그런데 한편 잘 생각해 보면 춘설은 어쩌면 이 지용형은 일제의 마지막을 예감했을 수도 있어. 이게 41년이면 이제 곧 봄이 온다. 광복이 온다. 그 오기 전에 그 차갑게 내리는 일제의 어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왠지 춘설을 읽다 보면 뭔가 그 봄 기운이 올라오면서 희망이 자라오르고 새싹이 오르고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받잖아. 그러면 1941년이 얼마나 우리 민족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어. 엄청났지? 모두 전쟁에 동원되는 우리 민족 구성원들은 뭐 정말 피폐한 삶을 살았을 거야. 그때 춘설 뭔가 그냥 얼음이 금가고 바람이 새로 막 따르고 옹성그리고 살아나는 햇살, 민족의 기운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 그러나 이제 주로 요걸 해석할 때는 내재적 관점에서 주로 많이 해석을 하지 시대적인 걸 많이 넣지는 않는다.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 이 시는. 그러면 내재적 관점으로만 이 작품은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야. 그렇게 양쪽 걸 생각해 보면 이제는 분위기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이게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들어와서 그럴 뿐이야. 내용이 뻔하잖아. 춘설. 봄이 가는 걸 막나? 가야지. 그래서 이 작품 하나하나를 해보기 전에 작품 개관을 먼저 보면 갈래, 현대시, 서정시, 자유시, 성격, 감각적, 영탄적, 제재, 봄에 내린 눈, 춘설. 주제, 춘설이 내리는 풍경과 봄의 생명력, 춘설에 대한 감회. 거기까지는 어려운 게 전혀 없잖아. 특징,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나타냄.
감각적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감각적 이미지 또는 감각적 심상.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감각적 심상,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표현은 5가지밖에 없어. 시각적, 촉각적, 미각적, 후각적. 하여튼 뭐 5가지 있는데 하나 더 있잖아.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그렇게 6개밖에 없어.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작품 춘설이 표현해서 시험 난다면 여기에 공감각적 이미지 또는 공감각적 심상이 있으면 무조건 그게 시험 문제야. 당연히 그게 킬러 문제지. 그리고 나머지 감각적인 것도 찾아내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특징 처음 게 감각적 표현이었군요. 그러면 춘설의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였네요. 1번 포인트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정 갈래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감정, 두 번째 문제가 표현이잖아. 감정은 여기서 주제야. 춘설, 조금 아까 내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봄이 오는 것과 겨울이 가는 어떤 그 사이에서의 어떤 모습들, 이게 주제잖아. 그래서 주제를 뭐라 그러냐면 춘설이 내리는 풍경과 봄의 생명력, 춘설에 대한 감회. 감회는 양쪽으로 나타날 수 있어. 겨울이 가는 아쉬움, 봄이 오는 설레임, 이렇게 2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게 첫 번째니까 그거는 틀릴 리가 없잖아. 그럼 표현 중에서 첫 번째는 다양한 감각적 표현이 시험 포인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성하였다. 표현 중에 영탄적 표현은 뭐 뻔하잖아. 꼭 뭐 느낌표가 없어도 영탄적 표현이고, 느낌표 있으면 당연한 거고, 뭐 영탄적 표현을 설마 모를 리는 없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결어미. 종결어미는 여기 보면은 종결어만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 각연의 종결어만 해볼게. 차라, 아침, 이마바지하다, 향기로워라, 설어라, 오물거리는 싶어라. 거기다가 종결어미만 얘기해볼게요. 종결어미. 차라의 종결어미는 라. 아침에 종결어미는 없어. 왜냐면 종결어미, 어미라는 것은 용언에만 있는 거니까. 아침은 용언이 아니니까. 체언이니까 없어. 이마바지 하다. 다. 그 다음에 향기로워라. 어라. 설어라. 어라. 어라가 다 어미야. 오물거리는, 여기는 는. 네, 그 다음에 싶어라. 싶다. 어라. 그래서 종결어미, 아라 또는 어라를 통해 운율을 형성했다. 그러면 포인트는 다시 한번 잡아줄게. 그럼 뒤에부터 먼저 보자. 그러고 나서 앞에 보면 아 이거였구나 이거 알 수 있지. 이번은 뭐였냐면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1~3년의 시상은 어떤 분위기고 4~5년은 어떤 분위기고 6~7년은 어떤 분위기고 얼마든지 시험에 날 수 있지, 그지? 네. 1~4년까지는 외부의 풍경과 화자의 행동, 4~5년은 외부 풍경으로부터 얻는 느낌, 그 다음에 6~7년은 외부의 풍경과 화자의 마음, 이렇게 됐네. 그래서 더 밑에는 확실하게 그 얘기들이 나오잖아. 1~3년은 우수절 초하루 아침에 화자가 춘설이 덮인 산봉우리를 보고 놀람, 봄눈 내리는 산을 보고 봄 기운을 느낌, 4~5년은 겨울에 잠들어 있던 자연물이 생명을 얻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감탄함. 6~7년 봄을 맞아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남. 자, 그거 포인트 하나였고,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얘기가 있네. 춘설의 함축적인 의미를 계절을 고려해 파악해보자. 춘설, 우수절 초하루에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소재, 매개체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는 얼음이 얼고 모든 생명체가 옹송거리고 있어, 아직도. 그런데 봄, 그 사이에도 어떻게 얼음에 금이 가고 새순이 돋으며 물고기의 입이 오물거리는 것이 봄이 이제 오는 거야. 겨울은 못 가게 막 얼고 옹송거리게 만들어 춥게. 그러나 봄은 또 거꾸로 금이 가고 얼음에 새순이 돋고 물고기의 입이 옹성거리지만 입이 옴죽거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시험 포인트로 작용하는 거지. 또 하나 시험 포인트 그 밑에 또 있네. 오연의 설어라는 다음에 2가지 뜻을 해석할 수 있다. 학습 문제에서 해줬으면 이건 100% 시험 문제지. 각각의 경우에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추측해보자. 설어라를 2가지로 해석한대. 첫 번째는 뭐? 서러워라. 두 번째는 낯설어라.
서러워라로 해석한다면 겨울을 이기고 다시 언제 그렸나는 듯 새로운 생기를 찾는 자연의 모습이 마치 꿈과 같아서 서러운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겨울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허전한 마음도 함께 드러낸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 내재적 관점에서만 해석할 때는 그런 거야. 그러나 시대적 정신을 집어넣으면 겨울이 가는 걸 절대 아쉬워하지 않아. 그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기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달라져, 답이. 그거는 이제 퀄리티 높은 문제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정도로 충분해. 그 다음에 낯설어라. 낯설어라로 해석한다면 옹송그림이요. 겨울을 지내다 봄의 생명력으로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 동시에 봄을 새롭게 맞이하려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음, 이 장이 문학의 미적 특성을 파악하는 게 일단은 큰 제목이 이거였나 봐. 그러면 시험 포인트지. 춘설의 정서와 미적 특성. 갑자기 미적 특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적 특성에 대해서 예술의 사대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 그냥 툭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이 작품의 춘설에 대하는 화자의 주된 정서를 어조를 바탕으로 파악해보자. 이렇게 놓고 예시답안이 쭉 있잖아. 이게 1, 2, 3, 4, 5번으로 얼마든지 시험 문제가 날 수 있는 거야. 일연의 선뜻은 감탄사를 통해 화자가 갑자기 찾아온 눈 덮인 산의 모습을 보고 봄이 왔음을 놀라고 반가워하는 정서를 나타낸다. 또한 마지막인에서 하덧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겨울옷을 벗어 던지고 초봄의 기운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고자 하는 소망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겨울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허전함을 느끼고는 있지만 봄눈으로 찾아온 초봄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에 감동하고 봄을 반가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미적 특성을 다음 물음에 파악해 이렇게 했네. 내용상 아름다움. 내용상의 미적 특성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지? 그러면서 어떤 성격에 가까운 거야? 그랬더니 화자는 봄눈을 통해 봄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보며 반가움과 동시에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내용상의 아름다움은 조화로움에 가깝다. 사대미에 대해서 예전에 내가 여기서 알고 있지. 그러면 우아미, 비장미, 그 다음에 숭고미, 골개미, 이게 네 가지야. 다시 한번. 미적 범주는 네 가지야.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골개미. 춘서는 어디에 해당하겠어? 우아미지. 우아미가 곧 조화로움이야. 선생님 유튜브 중에 그거에 대한 영상이 하나 잘 나와 있는 게 있어. 여기서는 그 네 가지를 다 설명할 이유는 없고 여기서 나오는 거 우아미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조화로움이야. 그것만 기억해라. 그리고 그럼 표현상 아름다움은 뭐냐? 그리고 표현상 아름다운 구조는 또 무엇이야? 이랬어.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이행,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에서 문 열자 보이는 먼 산의 시각적 이미지를 차가움의 촉각적 이미지로 전인시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감각적 이미지가 있었다는 얘기네. 이건 무조건 킬러 문제다. 네. 예를 들면 태양의 울림, 시각의 청각화, 인간념을 앞에다, 보조관념을 뒤에다. 태양의 울림. 그러면 태양이 메인이잖아. 그래서 앞에다 놓는다. 시각의 울림, 청각화. 이게 공감각이야. 이미지 전이잖아. 감각의 전이.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캥의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는 서늘한 촉각적 이미지와 빛이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여 화자가 눈 덮인 산을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는 복합 감각이네. 두 가지 감각이 함께 있다는 거야. 공감각과는 다른 거야. 그 다음에 팔행의 흰 옷구름 절로 향기로워라 에서 흰색의 옷구름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후각적 이미지로 여기도 전이네. 전이시켜 표현하고 있다. 여기도 공감각적 이미지가 있네. 두 개나 나오네. 무엇가 시험 포인트인지 알겠지? 충분히 킬러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겠네. 이 작품 춘설 말고 춘설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고?
어느 날 중원에 한 고수가 나타났어. 가야금을 탁 차고 저 멀리서부터 가야금 소리를 울리면서 황병기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지. 이 황병기라는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가는 사람이야. 아버지의 요청 때문에. 그리고는 서울대 법대를 합격하고 과감히 자퇴를 하고 서울대 음대를 다시 지원해서 음대를 가서 가야금을 등에다가 칼처럼 검처럼 탁 차고 가야금을 치기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는 우리나라 가야금 세계를 통일해버렸지. 그의 이름은 황병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인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이분이 작곡한 춘설이라는 가야금 산조가 있어. 병기 형이 작곡한 춘설. 내가 이 춘설을 가장 좋아하지. 춘설의 가야금 소리. 봄이 올 때 이거 틀으면 그냥 대지에서 온갖 생명력이 솟아나고 샘솟는 생명력, 샘솟는 열정, 이런 거를 춘설에서 느낄 수가 있어. 병기 형의 춘설, 가야금 소리. 그리고 지용 형의 이 춘설, 봄이 오는 이 춘설. 지용 형은 우리 동네 형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우리 동네 형이야. 옥천에 우리 지용 형님의 생가도 있다. 그런 얘기지. 병기 형의 춘설을 들으면서 지용 형의 춘설을 읊조린다. 죽여주지 않냐? 다시 이제 제자리에 돌아가서 앞에 거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끝내기로 한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선뜻하고 뭐 느낌표가 있네. 화자의 놀란 마음을 부각하며 영탄작 표현이 처음부터 나왔네. 네. 먼 산이 이마에 차라. 먼 산의 차가움이 이마에 느껴졌다. 공감각적 표현이다. 먼 산이 뭐야? 먼저 먼 산이니까 먼 산 시각.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먼 산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지네. 이런 거니까 촉각.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 이거는 공감각이다. 문 열자 보이는 먼 산의 차가운 기운이 나왔고,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이건 뭐 시간적 배경이야. 우수절이 재밌게 돼 있네. 우수절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눈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시기래. 초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왔다. 그 다음에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그러니까 멀리는 아직도 높은 산에는 눈이 그대로 있네. 눈이 그대로 있어. 더군다나 춘설이 내려가지고 높은 산에는 아직도 하얗게 눈이 덮여 있네. 그 다음에 여기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여기는 이제 두 개의 시각과 촉각이 함께 있는 복합 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래서 화자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눈 덮인 산의 서른한 기운. 그 다음에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봄바람이 이제 불어오네. 지금까지는 눈 내린 겨울, 아직도 겨울에 힘이 센 걸 보여주는데 드디어는 여기서부터는 봄이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네. 얼음이 금이 가고 바람이 새로 탁 와. 봄바람이야. 그러니까 봄을 맞아 생동감 있게 변화하는 자연이고, 흰 옷구름 절로 향기로워라. 봄에 의해서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에서 향기로움을 느낀다 해서 공감각적 표현, 시각의 후각화 이러는데, 이것도 뭐 공감각이니까 해석이 자신이 입고 있는 흰 옷고름에도 봄바람이 불어와서 봄바람이 내 옷고름에 싹 지나가니까 봄의 향기로움이 스친다라고 해석하면 가장 좋고, 또 하나는 흰 옷고름 자체를 자연으로 봐도 돼. 흰 눈이 쌓인 산에 흰 눈이 쌓인 그 산, 이게 흰 옷이라고 보면 그 사이로 향기로운 봄바람이 불어오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그렇지만 아마 너네 교과 다니면 첫 번째 쪽으로 해줄 거야. 흰 옷자락, 백이민족, 조선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런 데서 이제 시대적인 걸 할 수도 있어. 그 옷자락에 봄의 향기가 쓱 스치다. 그러니까 시각의 후각화가 되는 거야. 공감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옹송거리고 살아난 양이 뭔가 그 옹송거리면서도 이 추워서 옹송거리면서도 살짝 고개를 드는 봄의 기운이 이제 이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꿈 같기에 설어라. 아까 두 가지 해석 알지? 자, 다음에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안이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드디어 봄이 점점 강하게 다가오네. 겨우 웅숭거리던 게 이제 막 입도 오물거리고 봄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요게 춘설이지.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핫옷은 겨울옷이야. 겨울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애매하지만 이걸 두 가지를 해석하기도 해. 겨울옷을 벗어버리고 추위를 느끼고 싶어. 이거를 어떤 사람은 봄의 그 생명력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겨울이 가는 게 너무 아쉬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 그 둘 중에서 원래 더 좋은 해석은 앞에 거야.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거라. 도로 춥고 싶다는, 도로 겨울이 되고 싶다는 얘기에 그런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봄 기운에 대한 반가움과 지나가는 겨울에 대한 아쉬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앞쪽 해석이 해석으로서는 더 우월한 해석이다. 그래서 칠연을 정리할 때는 차가운 눈 속에서 봄을 더 느껴보고 싶은 마음, 앞에 거에 대한 해설이지. 끝. 질문.